슬기로운 단도박생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장 고민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도박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도박 상담을 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의 내용이 도박을 끊어가는 데 있어서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박을 끊어감에 있어 어떠한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도박을 시작한 날로부터 1주나 2주 뒤에 혹은 몇 달 안에 다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요. 또 1년, 2년, 3년 장기적으로 도박을 끊어가시는 분들도 재발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어떤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재발로 이어질까? 단도박을 결심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내 삶의 위협을 느끼며 정말 처절하게 단도박을 결심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는 정말 세상에서 뭐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도박을 결심하는데요. 이렇게 강한 결심을 가지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도박을 끊다가도 다시 재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로서 어떻게 전달하면 이분들께서 도박을 끊어가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생각을 제 스스로 좀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얘기가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몇 번이고 좀 돌려보시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도박 끊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분들께서는 단도박을 잘 해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도박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술을 끊는 것도 금주, 단주 이렇게 얘기하듯이 단자라는 말을 붙여서 무언가 끊어간다는 얘기를 하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앞에 단자라는 붙여서 단도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저 또한 이 단도박이라는 용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써왔던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도박이라는 용어 말고 이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회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단도박이라는 용어보다 회복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용어가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중독의 개념에 더 잘 맞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단도박보단 회복이 더 우리에게 맞는 과정이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독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중독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무엇인가에 빠져있는 상태고요. 무엇인가에 다 빠져있다고 해서 중독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걸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동을 조절하거나 멈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은 도박에 빠졌고 도박으로 인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것을 조절하고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멈춤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에 빠졌던 분들이 도박을 조절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도박을 행동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중독의 개념에는 이렇게 내가 어떤 것에 중독에 빠졌을 때 그 중독 행동만큼은 조절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생이 지나고 내가 평생을 거쳐서 어떠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절 능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독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러한 얘기를 상담받는 분들에게 해드릴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한데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큰 병을 얻었다는 것, 내가 평생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은 정말 무겁고도 힘든 과정입니다. 중독은 그렇게 내가 평생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에서는 늘 자주 등장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 비유인데요. 왜 암과 같은 질병에 중독을 비유하지 않고 당뇨병 같은 질병에 중독을 비유할까요? 거기에도 중독의 핵심 의미가 숨어져 있는데요. 암은 문제된 부위를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건강관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으면 완치로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고 보는데요.
당뇨병은요, 완치될 수 없는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음식 조절을 해야 되고요. 평생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당뇨병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평생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치료법입니다. 중독은 암과 같은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유지 관리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치료는 암과 같은 완치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유지 관리의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독됐던 그 행위만큼은 평생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큰데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 바이러스에 대해 항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와 같은 바이러스나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를 도박 중독하고 비유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약물과 환경 통제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연습을 하고 그 바이러스를 물리쳐도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는 항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중독은 이렇게 바이러스로 비유하면 항체가 생기지 않는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을 키운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항체는 생기지 않는데요. 이러한 당뇨병의 개념과 항체가 생기지 않는 이 개념이 중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마치 병원에서 중병에 걸린 것을 듣는 것처럼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중독이 그 정도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박을 끊어가면서 초기든 오랫동안 단도박을 해가셨든 이런 분들께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를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아예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 준비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도박을 끊어가는 설정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요, 다소 말장난 같을 수도 있고 또 좀 모호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럴 건데요. 여러분들께 그 점을 감안하시고 최대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단도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도박을 끊는다. 이 단도박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단도박을 해감에 있어서 도박에 빠졌을 때 내가 그것을 끊는 행동을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 끊자. 무언가를 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도박을 끊어내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 그것들이 도박을 끊어감에 있어서 나를 자꾸 무언가를 하게끔 만들면서 내 마음도 그래,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요. 우리가 노력하면 도박을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는 단도박이라는 용어보다 회복이라는 용어가 좀 더 우리의 과정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이 회복이라는 용어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라는 것이 내가 문제가 있기 전에 그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현재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로 지금에 맞게 새롭게 적응해가는 방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기로 결심하시고 얼마간 도박을 끊으시다가 그것이 며칠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도박을 끊어가시다가 다시 도박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회복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개념에는 정말 아프고 슬픈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가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에는 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중독이 된 상태가 우리가 아무리 단도박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능력을 아무리 길러서 정말 좋은 대처 방법이 생겨도 도박 중독이라는 영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도박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보면 삶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십니다. 경제활동도 하시고 자기관리도 하시고 가족들과 관계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10년, 20년 끊어가신 분들 재발되는 걸 보면 처음에 도박목을 접했을 때는 어느 정도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다가 뭔가 하나가 딱 촉발되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 10년이나 20년 상태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중독이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이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도박을 끊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당뇨병처럼 평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개념은 뭐냐면 여전히 이것이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몸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가끔씩 힘을 발휘하려고 해도 빨리 잠재워서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못 미치게 하는 이런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박을 끊어가신 분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도박 중독이 자기 몸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 도박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독의 개념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중독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독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박을 시작해서 이 단도박을 해가는 이 초기 분들께서 단도박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영역을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단도박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재발이 된 분들을 보면 자만심 때문에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오랜 기간 도박을 끊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이 정도면 도박을 조절하는 힘이 생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초기에 환경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환경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도 그리고 오랜 기간 도박을 끊어가다가 자만심이 올라가는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에 도박을 끊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도박 중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도박에 대한 설정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환경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정관리도 있고 핸드폰 관리도 있고 스마트폰 관리도 있고 또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박 문제를 오픈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 중요한 문제들인데요. 그런데 이 환경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조절할 수 없는 그 도박의 영역이 오면 나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을 안전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박으로부터 안전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개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언제든지 나한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박을 오래 끊어가시는 분들도 자기 조절 능력이 더 커졌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기 때문에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간과하는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끊어가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단도박 세팅은 대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이 부분, 이 도박 중독의 영역, 이 부분을 세팅 내용에 잘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는 내용이 좀 줄어들고 좀 힘이 빠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든지 다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부분을 초기 세팅에서는 잘 포함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세팅에서 세팅해야 되는 방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도박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이 도박 중독이라는 이 영역을 간과하게 됩니다. 간과라는 말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빼놓고 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세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도박 중독이라는 영역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위험하고 내가
이거에 지배당할 수 있고 조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열심히 나의 능력을 길러서 얘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힘을 길리는 방식이 아니라 얘는 아무리 우리가 힘을 길러도 그것보다 항상 더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리를 두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가 요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요, 우리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바이러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로부터 거리를 둔 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그 바이러스에 도전하거나 덤비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집단 면역이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바이러스의 면역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도박 중독은 바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세팅을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나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 우리는 그걸로부터 거리를 두고 도망치고 멀어지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번의 도박을 끊어보려고 시도 끝에 그것마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는 방식은,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는 방식은 나의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거리를 두고 도망치는 이런 세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단도박을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환경관리가 안 돼 있고, 이 환경관리가 코로나19와 같이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잘 못 이해하고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도박을 오래 끌어가신 분들도 언제든지 도박과의 나의 거리를 유지하고 도박 문제가 오면 언제든지 내가 이거를 피하고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재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 기본 세팅은 나의 능력을 기르고 나의 정신력을 더 다짐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위험한 도박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그것이 위협이 올 때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 있냐, 이러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암과 같은 병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병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 몸에는 그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능력을 길러도 그것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될 그 도박 중독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평생 유지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회복의 개념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무리 그 영역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없는 상태로 새로운 삶의 방식, 기존과는 다른 지금의 상태에서 현재 삶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박을 끊어가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을 보면 초기 세팅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걸 늘 받아들이고 이해하셔야 되며, 내가 아무리 내 능력을 길러도 이 영역만큼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을 끊어가는 초기든 장기적으로 도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덤비거나 대응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끊어가면 우리가 환경관리와 같은 매우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 간과할 수 있고, 도박을 오래 끊어감에 있어서도 내 힘이 많이 길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심이 올라와서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덤비고 그 영역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도박을 10년을 유지하고 20년을 유지하고 30년을 유지해도 그 영역에 넘어갔을 때 여전히 조절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세팅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것부터 달아나고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단도박을 세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박을 오래 끊어가시는 분들께서 방금 말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겸손인데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도박 중독의 영역, 이것들을 만났을 때, 이것들이 다시 나를 또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 삶에 쳐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에 대응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고 그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며, 때론 그것들이 너무 나에게 강하게 올 때는 그것들로부터 달아나고 도망치는, 그래서 거리를 두는, 그래서 나를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인도하는 이런 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도박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단도박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단도박 세팅은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단도박을 시작하는 초기에 단도박에 대한 세팅을 잘 하셔서 과거와 같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